여러분,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? 저렇게 거대한 건물들이 어떻게 무너지지 않고 두드러운 흙 위에 굳건히 서 있을 수 있을까요? 그 비밀은 바로 공학 기술에 있습니다. 오늘 그 핵심 원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됩니다. 건물이 가라앉지 않게 하려면 기초는 대체 얼마나 넓어야 할까? 이게 사실 모든 건설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. 그리고 그 해답은요, 생각보다 훨씬 직관적인 토질역학 원리 안에 숨어 있습니다. 자, 여기 이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? 이게 바로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입니다. 건물에서 내려오는 저 무거운 하중, Q가 기초를 꼭 누르고 있잖아요. 우리의 임무는 이 하중을 땅에 안전하게 받아낼 수 있도록 바로 저 기초의 폭, B를 찾아내는 겁니다. 아주 명확하죠?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? 그래서 우리가 토질 역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칼 폰 테르자기를 소환해야 합니다. 이분이 이 복잡한 문제를 풀기 위해 몇 가지 아주 중요한 기본 규칙을 만들었거든요. 한번 보시죠. 테르자기가 정말 똑똑했던 게 뭐냐면 이 복잡한 현실의 땅을 계산 가능한 수학 모델로 바꿔버렸다는 거예요. 그러기 위해 몇 가지 가정을 세웠는데요. 첫째, 이건 땅속 깊이 박는 말뚝이 아니라 지표면 근처에 까는 얕은 기초에 대한 얘기다. 둘째, 흙은 어디나 성질이 똑같은 균일한 재료라고 일단 보자. 셋째, 만약에 기초가 무너진다면 그건 흙 전체가 어떤 명확한 형태로 한꺼번에 밀려나가는 형태로 일어난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초 주변에 있는 흙은 그냥 무게로 누르는 하중, 뭐랄까 단순한 짐덩어리 정도로 취급하자. 이렇게 딱 정리를 한 거죠. 바로 이 그림이 테르사기의 통찰력을 보여주는 아주 멋진 그림입니다. 기초에 힘이 너무 많이 가해지면요, 흙이 그냥 주저앉는 게 아니에요. 보세요. 기초 바로 아래 흙은 쐐기처럼 땅속으로 파고들고 그 힘이 양옆으로 퍼져나가면서 흙을 밀어내고 결국에는 지표면을 이렇게 불룩하게 들어 올리는 거죠. 와, 정말 정교한 기계처럼 움직이지 않나요? 자, 그럼 이제 진짜 핵심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땅이 버틸 수 있는 궁극의 힘. 그러니까 극한 지지력을 테르자기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그 유명한 공식을 만나볼 시간입니다. 자, 이 공식 딱 보면 머리 아프다 싶으시죠? 근데 사실 이걸 뜨다 보면 정말 별거 아닙니다. 그냥 땅이 버티는 힘의 원천 딱 세 가지를 더해 놓은 거예요. 흙 자체가 끈끈하게 버티는 힘, 주변의 흙이 꾹 눌러주는 무게, 그리고 기초 바로 아래에 있는 흙의 무게랑 마찰력. 이 세 가지 방어선을 합친 게 바로 땅의 최종 방어력, Q가 되는 겁니다. 제가 외우기 쉽게 팁을 하나 드릴게요. 바로 점상자입니다. 점착력, 상제하중, 자중. 어때요? 쉽죠? 점상자.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? 땅의 삼중 방어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첫 번째 방어막, 흙 입자끼리 서로 붙어 있으려는 힘, 이게 바로 점착력이고요. 두 번째 방어막, 기초 옆에 쌓인 흙들이 가만히 있어 하고 눌러주는 압력, 이게 상제하중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어막, 기초 바로 아래에 있는 흙 자체의 무게와 마찰력이 버텨주는 힘이죠.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저 무거운 구조물을 받치고 있는 겁니다. 좋습니다. 이제 이론은 충분히 봤으니 한번 직접 계산을 해볼까요? 전통적인 방식인 총지지력 방법으로 숫자를 직접 넣어보겠습니다. 자, 계산을 한번 시작해 볼게요. 화면 왼쪽에 보이는 게 우리가 프로젝트에서 얻은 값들, 그러니까 재료들이에요. 흙의 점착력은 얼마고 내부 마찰각은 얼마다, 이런 것들이죠. 이제 이걸 오른쪽 공식에 그대로 집어넣기만 하면 됩니다. 쭉 계산을 해보면 땅이 버틸 수 있는 극한의 힘, Q가 1044.84kN/m제곱이라고 나오네요. 근데 이걸 그대로 쓸 순 없죠. 안전을 위해서 안전율 3으로 나눠줍니다. 그러면 우리가 실제로 설계했을 수 있는 허용 지지력은 약 348kN/m제곱이 되는 겁니다. 마지막 단계는 정말 간단한 저울질이에요. 건물이 누르는 압력이 우리가 방금 구한 땅이 버틸 수 있는 힘, 즉 허용 지지력보다 작거나 같아야겠죠. 이 둘이 정확히 같아지는 지점을 찾아서 방정식을 풀면 짜잔! 우리가 찾던 기초폭 B는 1.36m라는 답이 나옵니다. 자, 그럼 1.36m로 끝! 하면 좋겠지만 잠깐만요. 요즘 설계 기준, 특히 한국의 KDS 같은 기준들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.
조금 더 현실적인 접근법을 제시하는데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훨씬 더 흥미로워져요. 바로 이 질문 때문입니다. 잠깐, 우리가 기초를 만들려고 땅을 팠잖아. 그럼 그 파낸 흙 무게는 어디로 간 거지? 그것도 고려해야 하는 거 아니야? 이 정말 단순하고도 당연한 질문 하나가 설계를 더 똑똑하고 안전하게 만듭니다. 이걸 응력 해방 개념이라고 하는데요. 생각해 보세요. 원래 건물을 짓기 전에도 그 땅속 깊이에는 위에 있던 흙의 무게가 계속 누르고 있었잖아요. 근데 우리가 기초를 만들려고 그 흙을 파냈어요. 그럼 그만큼의 압력이 해방된 거죠. 순지지력 방식은 바로 이 점에 주목합니다. 이미 그만큼의 무게는 땅이 버티고 있었으니 그 부분은 빼고 계산하자는 아주 합리적인 생각이죠. 계산은 아주 간단합니다. 우리가 아까 구했던 그 지지력에서 파낸 흙의 무게만큼, 즉 해방된 응력만큼을 그냥 빼주기만 하면 돼요. 그랬더니 어라? 필요한 기초폭이 1.38m로 오히려 약간 늘어났네요. 이게 왜 그럴까요? 그건 바로 파낸 흙 무게만큼 지지력을 덜 기대하겠다는 뜻이에요. 그만큼 기초를 더 넓게 만들어서 안전을 더 확보하겠다는 거죠. 훨씬 더 보수적이고 안전한 설계가 되는 겁니다. 자, 이제 우리 손에는 1.36m와 1.38m 두 개의 답이 있습니다. 이 미세한 차이가 왜 중요한지 두 방법을 한번 정면으로 비교해 보겠습니다. 이 표를 보시면 차이가 한눈에 들어오죠. 총 지지력 방식은 건물을 누르는 총 하중만 생각하는 반면 순 지지력 방식은 땅을 파낸 후에 순수한 하중 증가분만 고려합니다. 그래서 계산 결과도 약간 더 넓은, 즉 더 보수적인 값으로 나오는 거고요. 이게 바로 요즘 설계 기준이 권장하는 방식입니다.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. 이건 단순히 숫자를 빼고 더하는 계산법의 차이가 아니에요. 땅을 파낸다는 현실을 더 정밀하게 반영해서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는 설계 철학의 변화인 거죠.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결국 훨씬 더 안전한 구조물을 만든다는 교훈을 주는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것이 그 철학을 반영한 우리의 최종 설계 단면도입니다. 더 합리적이고 안전한 순지지력 방식을 따라서 기초의 최종 폭은 1.38m로 확정되었습니다. 앞으로 수십 년간 제 역할을 묵묵히 해낼 정말 견고하고 신뢰성 있는 기초가 탄생한 순간입니다. 생각해보면 신기하지 않나요? 우리가 파는 흙의 무게를 고려하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건물이 더 안전해진다면 엔지니어들이 앞으로는 또 어떤 우리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당연한 현실 요소들을 설계에 반영하게 될까요? 지금 우리 주변에 서 있는 모든 건물과 다리들에는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놀라운 공학적 지혜가 숨어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됩니다.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